미 CNN 그럼 그렇지. 이런 고온에 작동 불가. KF-21 양산 1호기 말도 안 되는 가격. 엔진 점화한 칸. 흐물흐물 대참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3년 안에 개발을 마친다는 게 우리 계획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1대당 880억 원으로. 이 정도면 미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 비싼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해 7월 첫 비행. 지난 1월 음속 돌파에 이어 현재는 시제기 6대를 모두 투입해 연일 성능 검증 비행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지난 2월 산출한 KF-21 1대당 가격은 89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우리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공군 40대 등 160대 양산을 감안한 순수 기체 가격입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의 목표 가격은 800억 원 아래지만 예상 가격이 너무 높아 비상이 걸렸다며 개발과 양산 모든 과정을 점검해 가격이나 요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이 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 성검토용으로 제출한 자료에도 1대당 880억 원대로 나왔는데 초기 양산량을 감안하면 급격한 인하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KF-21보다 성능이 좋다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1대당 1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7천만 달러대에 안착했고 연내 6천만 달러대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방사청은 1,000대 이상 물량을 확보한 F-35A보다 KF-21이 비쌀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군은 KF-21이 비싸면 수출은 물론 공군의 도입 계획도 꼬인다는 입장입니다. 송방원 우리방 산연구회 회장, 앞으로 KF-21의 구성품과 탑재 장비의 성능과 비용을 상호 조율하여 가격 경쟁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부품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체 가격을 내리기 힘들다면 합리적 가격의 강력한 무장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9A3용 58 구경장 포신과 차세대 포탄. K9A2 개발 사업은 육군의 중기 소요에 반영된 모델이지만 K9A3는 육군이 중장기적으로 획득을 고려하고 있는 아직은 계획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 육군의 계획은 군단사나 포병여단에서 운용 중인 K9A1 자주포를 K9A2로 개량함과 동시에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도달한 중, 풍산의 복합 추진탄을 사용해 최대 54km의 사거리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3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58 구경장 포신과 무인 조종장치, 고무제 궤도를 장착한 K9A3 자주포를 개발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201호는 한국군이 준비 중인 K9A3 자주포 사업과 차세대 포탄 사업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K9A3 자주포 개발 사업은 군사용 무인 차량을 위해 널리 연구 중인 무인 운전 기술을 활용해 지휘용 K9A3는 조종수와 차장만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포대에 구성된 자주포 대부분을 완전 무인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에 K9A2를 위해 개발된 자동장 전장치를 보다 개량해 분당 XX발의 발사 속도를 달성함과 동시에 현용 52구경 포신을 58구경장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신형탄을 배치함으로써 사거리를 70에서 100km 수준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풍산이 개발을 완료해 2022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는 복합 추진탄을 52구경장 포신으로 사격하면 54km의 사거리를 발휘하나
동일 탄약을 58구경장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XXKM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램제트탄과 같은 신형탄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XXX금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장면입니다. 해병대가 K9 자주포는 사격훈련 중이어서 그나마 13분 이내에 반격이 가능했지 통상적인 상황에서 반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무인화 요구. 합동참모본부는 K9A2 자주포를 진행하면서 그 무엇보다 자동화를 통한 인원 감소를 중시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무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적자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데다 자주포는 후방에서 작전함으로 전방 지역처럼 반드시 운용인력이 탑승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한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해병대가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이어서 13분 이내에 반격이 가능했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반격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K9, K55 자주포 진지가 군 숙소에서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기습을 당할 시에는 곧바로 반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 숙소에서 자주포 주둔 진지까지 노출된 상태로 달려가야 하므로 이동 중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실제 연평도 사건 당시 발생한 해병대 사상자 대부분이 전투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는 1차적으로 K9 자주포에 대한 인원 감소와 함께 원격 운용 능력을 요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무인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요구하는 미래 포병부대의 모습은 K9A3 자주포 1개 포대, 6대 중에 2대의 K9A3 자주포만 유인, 2명이고 나머지 4대는 완전 무인 형태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58 구경장 포신 개발. K9A3 자주포는 52구경장 포신을 대신해 신형 58 구경장 포신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차세대 육군 군단의 작전 범위가 늘어남은 물론 K9 자주포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소 58 구경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024년 선행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XM1299 자주포는 58 구경장의 신형 XM907 포신과 XM1113탄, 풍산의 복합 추진탄과 동급을 사용해 70km급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XM1155 램제트 포탄 사업을 통해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장래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기갑 및 포병 강국인 독일도 2019년 6월부터 미래 곡사화력 시스템 연구를 본격화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자 독일 라인메탈사는 69경장 155mm로 포신을 개발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69경장 포신은 포신을 9.33m까지 연장하고 약실을 23리터에서 29리터로 크게 확장해 새로운 브레비탄을 발사할 경우 포구 초속이 1000ms를 추가해 83km 수준의 사거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 XM1299 자주포에 탑재된 58구경장의 신형 XM907 곡사포 체계는 자체 중량과 사격 시에 생기는 포신 모멘트, 흔들림을 줄이고자 포신의 금속 부분을 최대한도까지 깎고 이를 세라믹 복합재로 보강하였습니다. 미국의 복합재 포신, 미국 XM1299 자주포에 탑재된 58구경장의 신형 XM907 곡사포 체계는 자체 중량과 사격 시에 생기는 포신 모멘트, 흔들림을 줄이고자 포신의 금속 부분을 최대한도까지 깎았습니다. 그 대신에 포신 외강의 내열성이 뛰어난 세라믹 섬유인 넥스텔 6180, LEO3, 산화 알루미늄으로 적층에 감싸는 복합재 기술로 중량과 휘어짐 문제,
포신 모멘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포신을 경량화시키는 목적은 포신의 전방부의 중량을 줄여 무게중심을 트레니언, 포신과 차체가 만나는 포가대, 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포신의 진동과 흔들림, 즉 모멘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줄어들면 덜 흔들리는 만큼 포신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포신의 강도가 올라가면 곡사포 조준점의 변화가 감소해 명중률이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복합재 포신 연구를 보여주는 국가연의 다이어그램으로 가운데 경량복합재 포열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복합재 포신 국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3억 6,500만 원을 투자해 산 학연 공동연구과제로 연식 주택기술과 경량 철강 복합재 포신 개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미국이 개발한 것과 동급의 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120mm M256 전차포 포신의 외경을 최대한 깎아낸 이후 포신 외부를 임7파이버 소재 복합재로 보강하였습니다. 당시 선택된 임7파이버 소재는 강도가 높고 용융점이 345도로 높아 포신의 발사 후 열에 견딜 수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내화학성이 우수했기에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신형 철강 복합재 기술을 사용해 포신 중량을 1865kg까지 억제시켰는데 이는 M256 전차포의 2965kg과 비교해 1톤 가까이 가벼워진 중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국방과학연구소도 차세대 전차포 및 자주포 포신 연구의 일환으로 철강 복합재 포신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목표는 경량형 포신 개발과 함께 명중률 향상이었고, 이를 위해 포와 차대가 만나는 트레니언, 축 전방부 포신만을 깎아낸 이후 여기에 탄소 복합재 와이어를 감는 와인딩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신의 무게 중심 축을 전차 포탑 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포신의 흔들림인 모멘텀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포신의 강도가 증대되는 효과를 활용해 사격 명중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국형 개발 사업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포신 등은 모두 현대위아가 개발한 모델이고 당연히 현대위아가 58구경장 포신을 연구하고 있기에 관련 논문을 통해 이를 소개했습니다. 현대위아의 연구 논문을 보면 155mm 58구경장 포신의 포구속도 0.000ms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가을 통해 개발한 155mm 정밀유도 포탈로서 미국의 엑스칼리버와 구조와 성능 면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201호는 K9A3 자주포 사업, 한국형 철강 복합재 포신 사업, 현대위아의 58구경장 포신 개발 방안, 현재 개발이 결정된 한국형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201호는 교보문고 전자북과 예스24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2022년부터 기존의 흑백이 아닌 칼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